안녕하십니까. 넥스자킴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한 숙제 중에 하나인 드라이버를 좀 더 멀리 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멀리 치고 싶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실제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특히 원포인트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난 좀 드라이버 비거리를 좀 늘리고 싶어요. 방향성은 둘째치더라도 비거리를 늘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남성이라면 한 그래도 180에서 한 200 정도는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좀 넘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드라이버 연습만 추가하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드라이버라는 거는 클럽이 가장 긴 데다가 클럽이 가장 또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잔뜩 힘만 들어서 이 옆구리 부상이라든가 뭐 몸이 아프고 팔꿈치라든가 이런 데 좀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려면 우선 아이언을 좀 늘려야 된다. 아이언이 요즘에 로프트가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아이언은 웬만큼 나가는데 드라이버가 별로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7번 아이언 기준 로프트가 30도 이하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공식 있잖아요. 7번 아이언에서 30을 뺀 다음에 2를 곱하면 적정 내가 나가야 되는 드라이버 비거리가 나온다라는 공식은 보통 34도, 7번 아이언 기준 34도인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라면 8번 아이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30도 근방에 있는 7번 아이언 로프트가 30도 근방에 있는 아이언을 갖고 계시다면 8번 아이언 기준에 30을 뺀 다음에 2를 곱하면 드라이브 비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적정 비거리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가 됐던 7번 아이언을 130 이상 쳐줘야. 요즘 만약에 클럽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초보인데 로프트가 많이 서 있어. 그러면 8번 아이언, 뭐 7번 아이언이 그래도 140 정도는 나가줘야 200은 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 비거리를 좀 늘려놓으면 드라이버도 좀 저절로 많이 늘어나니까 아이언 비거리, 7번 아이언 비거리를 늘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미리 눌러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고고 고고. 이게 레슨을 하다 보면 7번 아이언 비거리가 의외로 많이 안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웬만큼 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비거리가 좀 안 난다거나 이런 분들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50대 초반 저 정도 되거나 그 밑에 분들은 괜찮아요. 비거리 더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 되는 3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을 칠 때 말이에요. 이 볼을 칠 때 자기도 모르게 볼을 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뒷땅을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치는데도 뒷땅을 엄청 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뒷땅인 줄도 몰라요. 내가 친 게 뒷땅이었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연습 도구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가운데가 뻥 뚫린 게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얘를 이렇게 쳤을 때 이 공이 안 나가야 정상인데 얘를 보통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깐단 말이에요. 이렇게 깐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나는 뒷땅을 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칠 때는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잔디가 조금 올라와 있는 여름에 칠 때도 뒷땅이 잘 안 나요. 근데 최근처럼 날이 좀 쌀쌀해져 가지고 잔디가 짧은데 뒷땅 엄청 나죠.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내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뒷땅을 치고 있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그전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뒷땅을 치는 원인은 대부분 오른손에 있습니다. 이 오른손이 스윙을 하면서 이 캐스팅 동작이 나오거나 캐스팅이 안 나오더라도 여기서 치게 되면서 이 스쿠핑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뒷땅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초보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웬만큼 치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느낌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느낌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왼손 3손가락, 오른손 3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립을 잡아보시고 이 그립을 잡은 상태로 스윙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이 개입될 수 있는,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운스윙 할 때도 이렇게 나가기가 힘들죠. 끄트머리만 겨우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온전하게 클럽의 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계속 좀 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들고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이렇게 스윙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클럽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서 이렇게 치는 느낌이었구나. 요거를 그냥 몸이 좀 풀린 상태에서 딱 치면 보통 최대 비거리의 한 80%까지는 나가요. 이렇게 치면.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거라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도 안 어려워. 들고서 이렇게 치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우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다운스윙 할 때 최대한 오른손의 힘이 아니라 왼팔의 힘을 사용하는 거죠. 왼팔의 힘을 사용해서 이렇게 몇 번 쳐봐서 그 느낌 딱 온 다음에 내가 최대한 왼팔의 힘을 사용해서 볼을 쳐야 되겠구나. 오른손은 처음서부터 쓰는 게 아니라 치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구나. 그거를 아셔야 비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뒷땅 탑볼뿐만이 아니라 공이 너무 많이 뜨는 분들, 이런 분들,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비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러시니까 요거는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스윙을 하면 여러분들 비거리 안 나가는 분들이 무슨 뭐 뒷땅 탑볼 이런 게 영향으로 탄도가 굉장히 높게 뜨거든요. 굉장히 높게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볼이 너무 높게 뜨니까 더 가고 싶어도 그냥 쭉 떨어져 가지고 거리가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높은 탄도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했던 것처럼 왼손 위주로 스윙을 하되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높은 탄도보다는 뭐 예를 들어 뒷땅 탑볼이 이렇게 하면 거의 안 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뒷땅 탑볼은 안 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왼손 위주의 스윙을 하다 보면 볼이 지금처럼 오른쪽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밀려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치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를 하다 보면 클럽이 이렇게 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요거는 뭐냐면 볼을 치는 순간에 클럽이 이렇게 열려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출발 자체가 우측으로 한다는 건 클럽이 열려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클럽이 열려서 오는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려서 오는 걸 방지하려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클럽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들고요. 뭘 해보시냐면 실제로 볼을 치실 때 이렇게 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가운데에 딱 놓고 뭘 하시냐면 그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이렇게 팔을 가볍게 펴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딱 피고 이렇게. 이게 보통 왼팔을 당기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면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만약에 잘 감이 안 온다 싶으면 약간 무거운 거, 요런 좀 약간 무거운 도구를 갖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팔이 되게 거북스럽지가 않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오른손 검지에 이렇게 걸리는 요 느낌을 아이고 이렇게 약간 반동으로 아이고 난 튀겨서 올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한 10번 정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클럽을 들고 또 마찬가지 아이고 요런 거구나, 요런 거야, 요런 거네, 요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방금 전에 했던 손가락으로 잡고 스윙하는 거하고 방금 했던 요 오른쪽 걸리는 동작, 요 동작을 연습하고 그 다음 뭘 하시냐면 그대로 내려요. 앞으로 여기에서 또 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요 연습을. 그러면 여기에서 팔을 피거나 뭐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로테이션 연습이 됩니다. 로테이션 연습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6손가락으로 잡고 빈 스윙을 한번 시작해주고, 아 제대로 이제 클럽을 잡고, 아 나 방금 했던 요 로테이션을 이용해 봐야지. 그런 다음에 그대로 클럽을 잡고, 볼을 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난 로테이션만 할 거야. 로테이션만 할 거야. 그러면 클럽이 로테이션이 딱 되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손이 교차하면서 볼이 굉장히 낮고 강한 탄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딱 치면 볼이 굉장히 낮게 가면서, 그러니까 낮게 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낮게 간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 뜨는 것보다 낮게 가면서 굉장히 강한 탄도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딱 치면 굉장히 지금 멀리 가죠. 가볍게 쳤는데도 멀리 가요. 그러니까 탄도가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최대 24도를 넘기면 안 돼요. 한 21도, 2도? 최대가 그 정도. 심각한 분들은 30도가 넘는 분들이 있어요. 볼을 쫙 치자마자 30도로 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멀리 못 가겠죠. 한 요 정도로 가야 되는데 이건 너무 아닌 거지. 요건 아니고 요 정도. 그래서 요것도 잡고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꼭 한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진짜 말하면 입이 아프죠. 체중이동에 관한 그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발을 밟고 빵 쳐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보통 보면 이렇게들 많이 치세요. 요렇게. 요 양쪽 뒤꿈치가 임팩트 바로 직전부터 볼을 치고 난 다음까지 양쪽 뒤꿈치가 이렇게 들리죠. 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쏠리죠.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저쪽으로 밀어치는 스윙을 못하고 또 이렇게 당겨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리듬을 잃고, 마치 남들은 서서 볼을 이렇게 던지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앉아서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효율이 떨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연습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왼발을 이렇게 들었다가 야구 스윙하는 것처럼 탁탁 밟으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도구 같은 거를 사서 하면 되게 좋아요. 도구 같은 거 사서 하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도구가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서 누군지도 모르고 제 이름도 아니고 그냥 김프로로 그냥 택배가 왔는데, 이런 걸 개발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이걸 얘기해주면 광고가 되니까. 들고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밧줄로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하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윙을 못하고 상체로만 하게 되면 내 등을 이렇게 때리게 돼요. 내 등을 이렇게 때리게 돼. 몸이 완전히 돌아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내 등을 때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도구들을 사용하는 건 되게 좋은데, 우리는 일명 헝그리 골프잖아요. 도구 없이 아이언 하나 있는 것도 그거 한데 도구 쓰기 싫어, 사기 싫어, 이런 분들은 전반에 연습 알려드리는 거, 이것도 몇 년 전에 알려드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보통 몸통 스윙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 초보 중에서 빈 스윙을 할 때 바닥을 못 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연결이 됩니다. 탑볼 많이 치시는 분들. 그래서 볼을 이렇게 깔아놓고 이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연습,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쳐보는 거예요. 계속 누가 주더라도 계속 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대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웨지 있잖아요. 웨지를 들고서 풀스윙이 아니라 작은 스윙부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게 웨지다 치면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해보시는 건데, 요게 자기의 리듬이나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 회원 중에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너무 따라해. 너무 따라하고 말을 제가 한마디라도 삐끗해서 잘못 얘기하면 그걸 너무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도 탑볼 뒷땅을 치길래 요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요렇게 해가지고 치니까 볼이 엄청 잘 맞거든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필드 가서 어프로치 할 때 요렇게 했다는 거야. 요 뒤에서부터. 이거 너무 웃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날 또 되게 엄청 잘 쳤어요. 그래서 난 실수 하나도 안 했대. 그래서 보통 회원들이 오시면 물어보잖아요. 필드 가서 어땠어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았대. 한번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건 너무 과하지 않겠느냐. 요런 느낌만 아셔라. 그래서 했는데 뭐 실제로 그 양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엉뚱한 그런 게 있어서 파3에서 볼을 칠 때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뭐 이게 뭐 나쁘진 않은데 보기엔 좀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3개 알려드렸잖아요. 클럽을 이렇게 좀 6손가락으로 잡고 연습도 해보시고 요런 연습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서 확실하게 내가 하체부터 뒷꽂히는 연습, 자기의 리듬을 맞춰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연습이 보통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3종 세트처럼 비거리가 잘 안 납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효과를 봅니다. 바로 효과를 보고 그걸 또 꾸준히 연습을 하신다면 지금 갖고 있는 아이언까지 거 거리 안 나는 거 그건 뭐 한 10m, 20m는 진짜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비거리가 더 늘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카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그 영상 그런 거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